안녕하세요. 오늘은 핫퍼리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출간된 소설인 파수꾼을 리뷰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핫퍼리가 올해 2월 19일에 타계하셨기 때문에 요즘 핫퍼리란 이름으로 두 권을 엮어서 또 그리고 각각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앵무새 주기는 제가 올린 책 리뷰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파수꾼은 읽기 전부터 평이 앵무새 죽이기보다 못하다, 재미가 떨어진다 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봤자 얼마나 재미없을까. 핫퍼리라는 소설가가 쓴 앵무새 죽이기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서 읽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앵무새 죽이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앵무새 죽이기에 나왔던 등장인물이 어느 정도 커서 성장한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파수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앵무새 죽이기를 먼저 읽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잘 읽히긴 해요. 왜냐하면 배경 설명들이 조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동시에 이제 주변 인물들이 좀 변해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래서 읽기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설정됐던 앵무새 죽이기의 성격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인물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읽어볼 만한 소설인 것 같고, 핫퍼리의 변호사가 이것을 출간할 때, 파수꾼을 출간을 할 때 앵무새 죽이기랑은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해 줬으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앵무새 죽이기가 아닌 다른 소설의 별개의 소설이라고 본다면 나름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소설의 등장인물은 진 루이스, 앵무새 죽이기에서는 스카웃이라고 불리는 진 루이스 이 여자아이와 그 다음에 진 루이스의 아빠 에티커스 핀치, 그리고 어릴 적부터 진 루이스의 친구이면서 현재는 변호사인 아빠를 도와서 사무실을 같이 하고 있는 헨리, 그리고 진 루이스의 고모 알렉산드라, 그리고 삼촌이 주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만약에 앵무새 죽이기를 먼저 읽으신 분이라면 앵무새 죽이기가 펼쳐졌던 메이콤이라는 작은 마을이 똑같이 배경이 됩니다. 앵무새 죽이기 때부터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던 차별이 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변호를 해서 진 루이스와 그의 오빠 잼에게 모범이 되었던 아빠 에티커스 핀치는 파수꾼에서는 조금 다른 인물로 나오는데, 흑인 인권단체랑 맞서서 반대해서 흑인의 차별을 인정하는 단체에 소속되게 돼요. 이제 그걸 본 진 루이스는 어릴 적 자신의 우상이면서도 현재 이제 모든 그름의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전부인 아버지의 다른 모습,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모순되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노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싸움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메이콤이라는 마을을 다시는 안 오겠다 하면서 떠나려고 하다가 이제 삼촌의 도움으로 아버지 그리고 친구였던 헨리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 화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진 루이스처럼 아버지가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마을 주치회 의원이었던 아버지가 다수의 흑인들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틈에서 변호사로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기성세대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자신이 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뭐랄까, 소설에서 아빠인 에티커스 핀치는 진 루이스에게 어떤 강요나 변명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이 흑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는 그 분위기에 대해 강압도 하지 않거든요. 진 루이스,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 너의 생각이 틀렸고 나의 생각은 맞다.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나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아빠의 상황, 에티커스 핀치의 상황이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유일한 마을의 변호사이고, 내 일은 마을 사람들의 일이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내 커리어와 생계의 전부가 된다면 정말 나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같은 것에 대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티커스 핀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는 것과는 좀 반대로, 이런 아빠는 굉장히 좋은 아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식이랑 이제 그 진 루이스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상황, 그리고 자식이 굉장히 심하게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된 거라고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너가 지금 반항을 하고 있고 너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이지만 내 마음은 나는 너를 딸로서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뭐랄까 대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부모 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아빠가 진 루이스의 이런 과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너도 너만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고 나와 그러니까 아빠와 그 삼촌을 비난할 수 있는 혹은 이렇게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양한 환경이나 이제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옳고 그름을 떠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삼 현재에 살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상에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 의견이 맞다고 해서, 그리고 남의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속단할 수 없다는 점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었었다면 파수꾼은 좀 더 그 점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제 생각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는 법 같은 거를 좀 잘 느낄 수 있었던 소설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퍼리의 전작 소설에서는 아이들로 나왔던 그 등장인물들이 그 성인이 돼서 데이트도 하고 막 성인이 돼서 이제 생각하는 것,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앵무새 죽이기를 흥미롭게 읽으셨던 분들은 그 등장인물들이 어른이 돼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 정도 해결이 되면서 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고요. 쉽게 잘 읽히는 소설이지만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의 뒤에 보면 나는 파수꾼이 필요하다.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보이는 것을 공표해주는, 이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저것을 의미한다고. 한쪽에는 이런 정의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저런 정의가 있다고 말해주는 파수꾼이 나는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진 루이스가 정말 내 자신의 주관을 갖고 어른이 돼가기 전에 이제 과도기 과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부분에 쓰여 있는 것 같고, 이 안쪽은 이렇게 진 루이스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그 메이콤의 나무가, 큰 나무가 이제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이 안쪽에는 소설을 읽기 전에 이게 같은 동네에 대한 얘기이구나를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커버인데, 이렇게 앵무새 죽이기와 같이 메이콤 그 동네에 대한 전경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책 커버인데 여기 진 루이스가 크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림자는 이 복장이 다르잖아요. 아마 어렸을 때의 스카웃이라고 불리던 그 말괄량이 여자아이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실제 지금 어른의 몸과는 조금 다른 아직 덜 성숙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파수꾼도 재밌게 잘 읽었고 지금 때가 때이닌 만큼 하퍼리 소설들 2권밖에 없으니까 뭐 또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파수꾼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으로 또 재밌는 리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